일단은 지난번에 그 12강의 6번 그 하나 남았었죠. 그래서 그거 마저 하고 그다음에 개별 탐사 필요를 좀 할게요. 그리고 천사지도 하기 전에 앞서서 이거 이제 진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그 저동고 2학년이 요 시험범위랑 똑같았다고 했잖아. 10강, 12강을 다 했거든. 저동에서도. 근데 지난번에 1학기 기말 때 저동이 시험이 엄청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좀 쉬운 문제는 별 의미가 없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갖고 일단 이제 기출에 나왔던 것들을 이제 몇 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를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되고 저동이랑 여러분은 시험 내는 스타일이 달라요. 저동은 좀 약간 자잘한 변형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여러분은 자잘한 변형을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킬러 문항을 내는 스타일도 좀 다르고 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저런 식으로 나왔구나 그냥 이제 참고적으로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마저 나갈 거고요. 요 진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기출 유형 한번 쭉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여러분 숙제한 것들 한번 전체적으로 좀 확인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코칭을 좀 할 예정입니다. 되죠? 자 12강 6번 보겠습니다. 추가로 아직 뭐 나온 건 없죠? 학교 진도는요. 여기도 다 나가니 그럼 진도는 12강 6번까지? 그래? 아 다 나갔어? 그럼 뭐야 진도를 다 나갔는데 그 다음 게 안 나왔어? 맞아. 아, 네. 아씨 너무하네 진짜. 그나마 잠깐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만한 건 여러분이 이제 월요일날 수업이 없으니까 아 그럼 월요일날 여러분이 알려주면 그러면 이제 제가 화요일날 밤새서 만들 아 큰일 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2강 6번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게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이번 건 별로 안 어려워요. 자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패턴은 아주 심플하게 그냥 도입 주제 예시로 나와 있는 패턴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주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다른 이제 기출에서도 주제나 제목 쪽으로 좀 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출제가 됐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 보시면 have held. 자, held가 지금 여기다라고 해석돼 있다는 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onsider처럼 해석이 된 거예요. 자, 얘가 뭘 여겼냐면은 대절 이하라고 여겼답니다. 그런데 대절 내부를 보면 또 if절이 이렇게 껴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살펴보시면 if we knew in advance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면 뭐를? The worst 최악의 것을. 자 근데 그 최악의 것이 어떤 거냐? That were good to us 전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That knowledge 그 지식은 would be 뭐뭐일 것이랍니다. An effective preventative measure 효과적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해결책, 즉 예방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책이 될 거랍니다. 자, 첫 문장을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뭐 여겼다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대절 내용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전쟁이 우리에게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말하는 거겠지.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거. 가장 최악의 영향력을 우리가 만약 미리 알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미리 알고 있는 것을 그 지식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 미리 알고 있는 것은 어떻다? 굉장히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것이다.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한테 최악으로 다가올 것은 이런 걸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 뽀사진 거 아니면 뭐 기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예방책을 미리 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첫 문장을 통해서 그래 소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시험 보실 때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나 수능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 시험을 보실 때 웬만하면
첫 문장을 보고 아 이거 그 지문이었지 이러면서 바로 떠오르면서 내용이 바로 떠올라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속도가 안 내릴 겁니다. 알겠죠? 이 지문은 전쟁 지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전쟁 지문. 전쟁이 지금 나왔으니까. 알겠지? 자 이어서 보자면 He was writing specifically about civil war. 이 civil war라는 게 내전을 말하는 건데요. 그는 내전에 관해 특별히 쓰고 있었답니다. As opposed to 하면은 뭐뭐와는 대조적으로, 뭐뭐와 반대로 international war. 그러니까 국제 전쟁과는 대조적으로 이 내전에 관해서 쓰고 있었대요. 내전. 자 그러면 전쟁이긴 전쟁인데 전쟁의 종류를 크게 두 개로 나눈 거야. 이 사람은 내전이 있고 국제전이 있는 거죠. 됐어요? 내전과 국제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내용은 이제 내전에 관한 내용을 썼다는 거야. 왜 그랬냐면 because he felt 그가 느꼈기 때문이랍니다. 뭘 느꼈냐? 대절이를 느꼈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글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출 포인트로서도 많이 잡았던 내용이고 기출에서도 실제로 많이 나왔어요. 이 대절 이하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 나오는지 볼까요? Closeness, 친밀감이 gives a greater potential to own. 상처를 입힐 더 큰 잠재력을 준다는 걸 느끼고 있었답니다. 됐어요? 이 사람이 전쟁 후에, 그러니까 앞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쟁 후에 어떤 일이 가장 우리한테 최악으로 다가올까 이걸 미리 알 수 있으면 훌륭한 예방책이 될 텐데 근데 이제 그 전쟁 중에서도 특히 내전에 관한 얘기를 썼대잖아. 그러면 이제 국제전이 아니라 왜 내전에 관련된 걸 썼는가? 즉 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올 최악의 어떤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서술을 했나 보죠.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국제전이 아닌 내전이냐? 친밀감이 상처 입힐 더 큰 잠재력을 주기 때문에라고 했어요. 내전이란 건 뭐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북전쟁, 6.25 전쟁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 내전이 더 오래가고 더 상처가 깊이 들어오고 뭔가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국제전에 비해서. 됐어? 그거를 여기서는 closeness, 친밀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친밀감. 그럼 너네가 여기에서 단어가 변형될 거를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제나 요약이나 빈칸이나 이런 문제로 나온다면 당연히 여기에서는 이 친밀감이란 단어가 굉장히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야. 친밀감. 자 그러면 이 친밀감이란 단어 closeness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다른 단어 intimacy라는 단어가 있어요. intimacy. 이게 바로 이제 친밀감이란 뜻이야. 명사로서 친밀감. 형용사 버전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형용사 버전은 우리가 intimate라고 합니다. intimate. 형용사로서 이제 친밀한 이런 뜻이에요. 되니? 자 이렇게 두 가지 단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밖에 이제 뭐 친숙한, 친밀한, 쉬운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familiar 이런 단어. 이런 단어는 제가 안 쓸게요. 단어가 쉬우니까. 자 그래서 내전을 하면 내전은 결국에는 같은 나라 내에서의 전쟁을 말하는 거고 그 내전이 즉 가까울수록 오히려 싸웠을 때 더 상처가 크구나 이걸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전에 관해서 다뤘다. 최악의 것이라고 말했는데 전쟁 중에서 그 후에 더 국제전과 내전을 비교하면 얘가 더 안 좋으니까 얘가 끝났을 때 최악의 것 이게 이제 제일 안 좋은 거겠죠. 전쟁 후에. 그래서 내전에 관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시죠. 보시면 이제부터는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내전에 관해서 이제 쓰면서 친밀함이 결국에 더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더 높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부연 설명 들어간데 consider the constructive relations. 자 건설적인 관계를 고려해 보랍니다. 어떤 관계냐? The United States developed with Germany and Japan. 미국이 발전시켰대요. 뭐를? 독일 그러니까 쏘리 이거 잘못 나왔다. 이거 자동사 아니에요, 여러분.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잘못 나와 있네. 좀 수정 좀 해주세요.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예요. 잘못 나와 있으니까 수정 좀 해주시고. 자 다시 미국이 독일과 일본과 함께 발전했던 그런 건설적인 관계를 고려해 보랍니다. 콤마 ing 나왔으니까 분사 구문이고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를 해석하면 됩니다. beginning 시작하면서 immediately 즉시 시작하면서
after가 나왔으니까 immediately after 나오면 직후에라고 해석하면 딱 좋아. 직후에. 알겠지? 즉시 후에니까 직후에. 자, 어떤 직후냐면 The troubled events of World War II라고 나오는데 자, 제 2차 세계대전의 그런 끔찍한 사건 직후에. 됐죠? 그 직후에 시작되면서 미국이 독일과 일본과 함께 발전시켰던 그런 건설적인 관계를 고려해 보랍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이제 부연 설명이니까 이제 미국이 뭐 어떤 일본과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한창 이제 적국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전이 아니라 국제전이죠. 국제전. 자, 이걸 갖고 먼저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거야. 자, then 그러고 난 다음에 compare that. 자, 그것을 비교해 보랍니다. 그래서 compare A with B 하고 나와 있죠. A를 B와 비교하는 겁니다. 자, B 부분을 보자면 the overheated emotional reaction. 그러니까 과열된 감정적인 반응과 비교해 보랍니다. 자, 근데 어떤 반응이냐? You're still bound to get. 자, 여기서 be bound to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be sure to랑 똑같아요. be sure to. 그러니까 뭐뭐를 확신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뭐뭐 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틀림없이 뭐뭐 할 거다. 그러니까 여전히 틀림없이 get 받을 것이 분명한 그런 과열된 감정적인 반응과 그것을 비교해 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 미국이 발전시킨 그 독일 그리고 뭐 일본 얘네와의 어떤 건설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건설적인 관계랑 여전히 너가 받을 것이 분명한 그런 감정적 반응과 비교해 보랍니다. by ing 뭐함으로 썼냐면 by bringing up. 자, bring up 하면은 뭔가를 꺼내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이제 소재거리나 화제거리를 꺼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the civil war, 그러니까 내전을 꺼냄으로써 just about anywhere, 거의 단지 어느 곳에서든지 미국 남부에서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친밀함이 이제 결국에 더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 되는 건데 다시 한번 내용을 좀 보자면 너가 만약에 일단은 국제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란 거야. 미국이랑 뭐 독일, 일본 간의 이제 관계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이걸 한번 먼저 고려해보래. 1차적으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관계랑 뭘 비교하는 거냐면은 남북전쟁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라는 거야. 남북전쟁. 여기 Civil War 하고 나와 있잖아. 이 Civil War가 이제 지금 대문자로 나와 있죠. 아까 소문자로 나와 있을 때는 그냥 내전이란 뜻이고 얘들아. Civil War가 지금 이렇게 대문자로 나와 있을 때는 고유명사로 미국 남북전쟁을 말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미국 남북전쟁이니까 결국에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여기다 썼네. 아니, 쏘리. 일단 그냥 쓸게요. 얘는 국제전이고 얘는 내전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내전, 얘는 국제전이잖아. 이랬을 때 현재 미국 사람이랑 독일, 일본 사람 이 둘 간의 관계랑 미국 남쪽 사람들, 북쪽 사람들 이 둘 간의 관계를 한번 비교해봐라 이 소리야. 쉽게 말하면. 이해됐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비교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받게 될 거래요. 뭘 받게 되냐면은 아직도 뭘 받게 되냐? 과열된 그런 감정적 반응을 얻게 될 거라는 거야. 그 반응과 이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지. 이해된 뭔 말인지? 자, 이어서 봐봐. 자, 그 주들 간의 전쟁이 is still being fought. 자, being pp니까 비동사의 ing는 진행형, 비동사의 pp는 수동태니까 진행형 수동태잖아. 뭐뭐 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싸움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야. at home. 여기서는 home이 집이 아니라 그 국내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들 사이의 그 전쟁이 여전히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many levels. 여러 수준들로요. 콤마하고 또 나왔으니까 수식어가 됩니다. Almost a century and a half later. 그러니까 거의 1세기 하고도 그 다음에 절반이니까 1세기 반, 약 150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쟁이 끝난 지 약 150년이 지난 후에도 이 국내에서 여러 가지 수준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준으로.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거죠.
while our foreign enemies of 50 years ago. 자, 50년 전에 우리의 그 외국 적들, 여기서 우리의 외국 적들은 얘네를 말하는 거겠죠. 얘네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are now our friend. 지금은 우리의 친구인 반면에. 됐어? 그러니까 봐봐. 미국이랑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는 50년이에요. 50년. 근데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건 150년 전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단순히 말하면 이게 훨씬 더 가까운 전쟁이잖아요. 기간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뭔가 독일인들이나 일본인들을 뭔가 좀 더 싫어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비교적 가까운 역사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제 보편적으로는. 그럼 실제로는 어떠냐면은 이 남북전쟁이 끝난 게 이 녀석의 시기가 3배가 되는데 실제로 이 남북 간의 관계는 아직도 안 좋다라는 거야. 아직도 심지어. 사실 이 150년쯤 됐으면 이제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없을 거 아니야. 지금 거의 웬만하면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시기 사람들은 웬만하면 아직도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이 국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 클로즈니스가 이 친밀함이 좀 덜한 다른 상대에게는 그래도 이제 친구가 됐는데 원래 가까웠던 같은 나라 내에서 전쟁을 하고 나니까 이 골이 깊게 패여서 이게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조차도. 이해되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문장인데 보시면 similarly 자 마찬가지로 family fouls 자 이 가족의 불화들이 are more bitter 더 쓰답니다. 그리고 lasting 더 지속적이랍니다. than 뭐보다 neighborly dispute 이웃 간의 분쟁보다요. 여기서 이웃 간의 분쟁은 국제전을 말하는 거겠죠. 비유하자면 가족 간의 불화는 뭐겠어요? 당연히 내전을 말하는 거겠죠. 되니? 근데 이게 더 쓰다라고 했잖아요. 되니? 그래서 부연 설명 여기까지가 정리가 됐습니다. 되셨나요? 어려운 거 없죠? 지금도 뭐 금방 끝났고요. 그죠? 결국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친했었는데 이 친한 게 적대감으로 변한 거랑 아니 그냥 사이가 뭐 별 사이 없었는데 싸우게 되는 거랑은 그 후에 오는 그 이제 여파가 다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친밀감이 적대감으로 변했을 때라고 저는 좀 표현을 했어요. 이랬을 때 상대방에게 상처 입힐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내부적인 다툼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여파가 훨씬 더 세다라는 거죠. 되니?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좀 주목해야 할 만한 단어는 아까 제가 알려드린 intimacy 이런 단어 그리고 적대감으로 변했다라는 거니까 hostility 이런 단어 이 녀석은 이제 형용사 버전으로는 hostil이에요. hostile 형용사 이제 적대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다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internal quarrel 이 quarrel 이게 이제 다툼이에요. 다툼 나머지는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지? 쉽지? 자, 그래서 뭐 내용은 간단히 이 정도로만 보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출 포인트를 조금 이제 말씀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좀 마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10강부터 볼 건데 잠깐만. 10강의 게이트웨이부터 하나씩 볼까 우리? 초반부터 다시. 기출 포인트 위주로 할 거예요. 기출 포인트. 기출 포인트를 다 말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제가 굵직굵직한 것들만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수업 시간에도 이거 다음번에 내가 한번 다시 알려줄게 뭐 이렇게 말했던 요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일단 10강 게이트웨이는 마지막 문장을 좀 보자 얘들아. 마지막 문장. 여기거든? This is also true of acting film. 요 문장인데 이게 실제로 밑줄 내용 추론 문제로 몇 군데에서 좀 나왔거든요. 밑줄 내용 추론.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이것은 또한 영화에서 연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즉 영화에서의 연기도 그러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그러하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밑줄 내용 추론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제 저동고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기문으로 이게 그 객관식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답을 제가 좀 써드릴 테니까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공간 많으니까 여기다가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글로 먼저 써줄게요. 한글로. 자, 내가 이걸로 쓰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타자로 써줄게. 또 내가 빨리 쓰다 보면 글씨를 잘 못 쓸 수 있어서 잠깐만요. 자, 어떤 부분이냐? 일단 영어로 그냥 써줄게요. 잘 안 보일 테니까. 잘 보이죠? 이 정도면 글씨. 오케이. 이 장갑 때문에 잘 못 쓰겠네. 자, 이렇게 이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이제 기출에서 나왔던 표현이고요. 해석을 해보자면 예술로서의 연기는 실제 삶에서 개인을 이게 왜 이렇게 안 쳐져? 분명한 존재로서 분명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이게 마지막 문장이 의미하는 바다. 당연히 여러분 시험에서 이 밑줄 내용 추론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영어 내용보다는 사실은 한글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이 한글 내용을 바꿔서 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뉘앙스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보자면 일단 다 쓰고 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다 써. 다 쓰셨나요? 자, 다 쓰셨으면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어 자체를 외우는 건 아무 의미 없고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용이.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잘 봐 다시. 그러니까 예술로서의 연기는 실제 삶에서 개인을 분명한 존재로서 분명한 존재. 분명한이란 말이 중요하겠죠? 디스팅티브예요. 분명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좀 더 패러프레이징 해보자면 우리가 실제 그 영화에서의 연기를 왜 우리가 어색해하지 않느냐 막 이런 내용이었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좀 날카롭지 못하다, 예리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술 애호가 같은 경우는 그냥 예술을 예술로 받아들이니까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영화도 마찬가지다라고 한 거죠. 그걸 이제 이렇게 풀이를 한 건데요. 즉 사람들이 이제 그 영화 배우가 또는 이제 드라마 배우가 연기를 한다라는 것은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니면 뭔가 이렇게 대놓고 뭔가 이렇게 드러내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실제 삶에서는.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런 거를 분명하게 표현을 하죠. 뭐 속마음을 나레이션이 읽듯이 한다든지 뭐 표정이라든가 각종 연기를 통해서 그런 거를 표출을 하잖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그 개인을 뭔가 애매모호한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분명한 존재로서 분명한 말과 행동으로서 표현을 한다는 거야. 애매하게 전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됐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러한 사실을 예술가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요거다.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으로 갈게요. 1번으로 갈게요. 엑서사이즈 1번에서는요, 그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봐봐. 두 번째 페이지 보면 indeed 나와 있거든. 세 번째 문장이 indeed. 찾았니? 여기에요. indeed. 찾았어요? 자, 여기 indeed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ber of highly desirable outcomes.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예시.
이 예시는 사실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시가 뭐가 있을까를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보시면 수많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이끌었다라고 했잖아. 강경한 협상과는, 그렇지?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이끌었다는 건 당연히 뭔가 좋지 않은 결과를 이끌었다, 협상에 실패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예시를 말하라고 하자면은 뭐 여러 가지 5개 예시가 나올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밑줄 친 거에 대해서 뭔가 예시를 물어보는 뭐 이런 밑줄 내용 추론이 역시나 나오기 적합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어쨌든 이 글에서는 강경한 협상가는 안 좋다요. 쉽게 말하면 강경한 협상가는 협상에서 꼴찌할 수 있다, 마지막에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10강 2번은 사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10강 2번은 시험에서 낼 수 있을 만한 게 크게 2가지 정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 일치고요. 두 번째는 표 형식의 요약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나? 안 했으면 다시 말해줄게요. 이 글을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해보면 길거리 음식 판매가 이제 주요 소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길거리 음식 판매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2가지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냐? 후진국과 선진국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즉, 이 1, 2번 설명 1, 2는 후진국 기준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이 길거리 음식을 어떤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이제 그 노점상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생계 수단으로서 이제 이 노점상을 하는 거겠죠.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기술도 뭐 비교적 덜 들고 이러니까. 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떨까? 그 사람들은 뭔가 이제 좀 자기가 이제 막 돈이 좀 많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믿을 만한 음식이 없잖아. 위생적으로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영양적으로나 그런 거에서 이제 음식 안정성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노점상의 음식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었고요. 선진국에서는 역시나 이 사람들이 내가 뭔가 기술력은 되는데 자본금이 없어서 이제 못 차려, 가게를 못 차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먼저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2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저동부에서도 이게 제 기억으로 표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시험지를 좀 보여줄게요. 잠시만요. 이게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기억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어디냐. 여기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자, 스트리트푸드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고자 한다.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이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얘네 내신 대비할 때도 이미 이 얘기를 했었어요. 요약형으로 2개로 나눠서 시험 내기 좋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바로 그 지문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나온 거 보이시죠? Developing, developed.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렇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된다. A, B, C, D 빈칸. 이렇게 내기가 되게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 내용이 똑같이는 안 나오겠죠. 학교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이런 형식으로 내기에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심지어 for vendors하고 나눠져 있고요. for customers 해갖고 또 나눠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시험 보는 게 나왔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뭐 본문에 있는 단어만을 사용하라 했으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 한번 보여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강의 3번을 좀 보죠. 10강 3번. 10강 3번 같은 경우는요, 사실 주제나 이런 쪽으로 내기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10강 3번이 이제 위탁 돌봄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순서나 삽입 쪽으로 내는 게 가장 만만한 것 같아요. 순서나 삽입. 자, 그런데 이 순서나 삽입으로 내기에 적절한 부분이 어디냐? 이 적절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제가 시점 전환이라고 써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렇죠? 그 부분들이 각각 문장 삽입이나 순서 전환으로 내기가 좋은 부분이다. 10강 3번 두 번째 페이지를 펴시면 first rank differs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 전환 부분, 이 문장 여기가 부연 설명이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그 두 번째 페이지 맨 아래 보면 biological parents continue to interact with children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잘 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나열을 할 때요.
이제 이건 연결사에 관련된 건데 뭔가를 나열을 할 때 A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쳐봐. 그럼 A는 1번 이러이러하고 2번 이러이러하고 3번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나열하는 구조가 나온다고 쳐봐요. 이렇게 나열하는 구조가 나왔을 때 이 맨 마지막 부분 있죠. 맨 마지막 3번 부분 여기에 쓰는 연결사가 뭐냐면 바로 also예요. also.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also라는 연결사는 항상 나열의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also 다음에 또 A 내용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거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여기가 문장 삽입이 나올 수도 있어. 여기가. 왜냐면 요 문장이 나열의 마지막이야. 여기가 이 나열의 마지막이야. 그래서 여기에 also 붙여도 돼요. 됐어요? 왜냐면 이 다음 문장을 니네가 보면 알겠는데 내가 또 써놨거든. 시점 전환이라고. 보이니?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또 시점 전환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B 내용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내용이. 여기가 나열의 마지막이었잖아. 그래서 also 집어넣어서 아예 연결사로 문제를 내도 되고 삽입으로 내도 되고 낼 수 있는 게 많다. 그래서 이 문장도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고 당연히 이 부분도 삽입으로 내기가 괜찮겠죠. 지금 근데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이랑 아까 우리가 시점 전환되는 초반 부분 이 부분이랑 약간 좀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자, 뭐가 비슷한지 잠깐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에서는 위탁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입양이랑은 그러니까 영구적 입양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문장은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애들은 좀 더 잘 기를 수 있는 자기들을 좀 더 잘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양부모에 의해 길러진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내용을 할 수 있냐면 이 내용 자체를 약간 전환할 수 있고요. 또는 이 내용을 전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삽입으로 낼 때 이 문제나 또는 요 문장이나 요 문장 이 둘 중에 문장 하나를 만약 삽입으로 낸다면 다른 문장을 바꿔버리는 거야. 이걸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만약 그대로 내면 완전 땡큐 그냥 거저주는 문제고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면 되는 건데 고2 2학기쯤 되면 사실 이제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니까 이런 삽입이나 순서 문제를 낼 때 중간중간에 내용을 조금씩 바꾼단 말이야. 단어를 바꾸든 아니면은 또 이게 얍삽이 부리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첫 문장과 마지막 부분 막 이런 거 바꾸고 이런단 말이야. 이것만 싹싹싹 외워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막 in this way를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냐? 이런 식으로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by doing so 이렇게도 써도 되겠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동부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삽입으로 나왔더라고요. 삽입으로. 자,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삽입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잠깐만 보자. 잠깐만 첫 문장이 뭐였냐? 첫 문장이 we have seen. 제가 말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겁니다. 보세요. 자, 여기 보이시죠? We have seen many examples. 보이시죠? 요게 이제 그 기출에서 나온 문제인데 지금 이 삽입문이 제가 딱 말한 거와 똑같이 나왔죠. by doing so라고 쓰인 거 보여요?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말한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 원문에서 뭐라 놨습니까? in this way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그 내용이 여기에 써 있는 내용과 다르다는 거를 느낄 겁니다. 지금 in this way children do not lose their biological parents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다르죠 좀. 그렇죠? 근데 우리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봤죠? terminated. 이 단어가 어디 나왔어? 앞에 이제 펴봐. 앞에 이제 펴보면 시점 전환 첫 번째 써 있는 부분에 봐봐. 시점 전환 첫 번째 써 있는 부분에 맨 마지막에 뭐라 나왔어? is not terminated.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서 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양부모 친부모와 그 아이들 간의 유대감이 종결되지 않게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전히 길러지는 거죠. 이런 이제 개인에 의해서 자기를 더 잘 케어할 수 있는 개인에 의해서 길러지는 동안에 얘네들이 이제 이 유대 관계가 이제 끝나지 않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쪽 내용에 가까워. 지금 fostering difference from adoption 그 첫 번째 시점 전환 내용과 가깝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얘를. 그러면은 실제로 이 부분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렇게 전환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fostering differs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나와 있네요. 보이시죠? fostering differs. 여기입니다. 어떻게 나오냐? fostering differs from adoption. 여기까지 똑같죠? in many ways. 이러고 끝났어요. 이러고 끝났어. 지금 그 시점 전환 첫 번째 문장. 그 뒷부분을 보면 뭐라 나왔는데? In that the bond between biological parents and children is not terminated.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친부모와 아이들 간의 유대감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르다라고 여기선 대놓고 설명한 건데 여기선 대놓고 설명을 안 한 거야.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이렇게만 말한 거지. 그래서 뒷내용 구성이 살짝 바뀌게 된 거야. 그럼 뒷내용 구성은 뭐가 나와야 돼? 실제의 이제 입양과 이 위탁 입양이 뭐가 다른데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내용 구성을 조금 변화시켜 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낸다고.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요, 이 학습을 하실 때 단순하게 이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내용만 읽고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거.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는가? 이 시점 전환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너네가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지문이라는 거예요. 10강 3번은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강 4번. 10강 4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사실 시험에 낼 포인트가 좀 많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우리 잠깐만 그 구조독해 패턴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와 있죠, 뭐가 그렇죠? 그래서 시험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떤 특정 부분을 위주로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제가 써놓은 이런 요약문, 요지문 이런 거를 다 학습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2강 보자. 12강. 12강에서도 몇 개만 얘기할게요. 몇 개만. 12강 게이트웨이도 시험 내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전체적으로 어차피 봐야 되고요. 12강 1번 봅시다. 12강 1번. 12강 1번은 내용은 별로 어렵진 않았는데 대입학으로 좀 헷갈리게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로 내면은 의외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제가 글의 주제 부분에다가 이 몸짓과 언어는 유사한 신경회로를 사용한다. 그래서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너네가 좀 대입학률에서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용을 한번 잘 봐야 돼. 이거는 봐봐. 일단 초반 내용은 이제 몸짓 언어랑 이제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언어적이냐 비언어적이냐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게. 말로 하는 거랑 이제 바디랭귀지. 자, 언어적인 부분과 비언어적인 부분이 이제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연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연구 내용을 잘 봐야 돼요. 보시면 뭐 비언어적 그리고 언어적 기술이 뭔가 강한 그런 유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성이 있다라는 말이죠. 자, 여기는 별거 없어요. 그 다음 예시 부분을 오히려 잘 봐야 돼. 이 예시를 보면 뭐라 나왔냐면 연구가 그것을 즉 비언어적 그리고 언어적 기술이 서로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지금 분리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끈끈한 유대감이 있다라는 것 이걸 이제 확인했다는 거야. 잘 봐요. 일단 첫 번째 시 보면은 그러니까 그 불구인 사람이었잖아. 자기의 사지를 못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즉 앞부분 주어, 주어 동사 목적어에 나온 내용, 요 내용을 보자면 일단은 몸짓 언어, 비언어적이라 할게요, 소리. 그러니까 비언어적 영역이 안 되는 사람은 언어적 영역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쉽게 말하면. 맞아? 몸을 못 쓰니까 얘가 이제 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며.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온 거야. 이걸 잘 기억해도. 자, 그 다음 거 볼게. 그 다음 거 보면은 이제 시점 전환되면서 다른 예시 나오죠. 애기 예시 나왔어. 애기가 똑같은 연관성을 보여줬다 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나대현 틀리 구조를 봐봐. 자, 이거 할 때까지는 이거를 못했다라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이거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거를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 그럼 이 내용이 뭐냐면은 finger control이 향상된다라는 거니까 역시나 비언어적 영역이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뭡니까? 비언어적
언어적 영역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제서야 정교한 어휘력을 갖게 됐다라는 거니까 언어적 영역이 발달하게 됐다 이 얘기지. 맞아? 지금 순서가 어때? 똑같이 가고 있어. 비언어적이 문제 생기니까 언어도 문제 생겨. 비언어가 발달하니까 언어도 발달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글 기준으로 그럼 선생님 만약에 언어적 영역이 떨어지면 비언어적 영역도 떨어지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내용은 없습니다. 이 글에는 없어요. 이 글에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이 글이 대입학으로서 왜 헷갈릴 수밖에 없냐면 처음에는 얘네들이 상호 호환적이다라는 뉘앙스로 들린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들리는데 막상 예시를 보면 어때? 막상 예시를 보면은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준다 예시밖에 없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제목이나 주제나 이런 걸로 낼 때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 했어요. 이 문제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결국에 이 글의 제목이나 주제를 지으라고 하면은 이겁니다. 비언어적 영역이 언어적 영역에 끼치는 영향 이거예요. 이게 이 글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자. 알겠죠? 왜냐? 예시가 다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이해되지? 됐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야. 언어에서 비언어로 가는 건 몰라요. 이 글의 주제가 아니야. 이 글에 안 나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 글에서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또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거는 아직 안 지울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저동고에서 또 이제 시험 나온 걸 좀 보여주자면 얘네가 아마 주제였나 제목이었나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Gestures and speech use similar neural 보이시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지문입니다. 이거 지워도 되니? 요 내용? 다 썼니? 자, 봐봐.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제목이에요. 제목인데 니네가 한번 보기문을 봐봐요. 보기문이 어떻게 나왔나? 제가 좀 시간 드릴 테니까 봐봐요. 참고로 이 친구 틀렸습니다. 니네가 정답 몇 번인지 한번 맞춰봐. 혹시 잘 안 보이니? 엄청 확대하긴 했는데 잘 못 알아보는 글씨 있으면 내가 알려줄게. 여러분이 각자 자습서에다가 이거 보고요 답만 한번 써보세요. 번호로 내가 돌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췄나 못 맞췄나. 쌤 마지막에 임팩트예요. 예, 임팩트. 이게 저기 뭐야 스캔한 거라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gestures, how a marvelous language, the power of non-verbal communication. 3번은 behavioral skills, non-verbal versus verbal skills. 그다음에 the neurological 이거가 아마 processing 같아요. process of acquiring language. 5번은 the impact of non-verbal factors on human speech. 이렇게 됩니다. 자, 정답 몇 번으로 했는지 한번 봅시다. 참고로 말하면요, 이 시험을 본 친구는 1등급 나왔습니다. 지난 1학기 때. 네, 근데 이걸 틀려왔어요. 네, 참고로 말하면 그렇다고. 자, 답을 몇 번으로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몇 번을? 자, 봐봐. 오케이. 그 다음에 썼냐? 어디다 썼냐? 오케이. 어디 봐봐. 오케이. 자, 오케이. 얘는 어디다 썼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정답은 5번입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자, 여기서 이제 표정들이 좀 보이죠? 아, 내가 조졌구나. 이게 실제로 근데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라는 거야. 봐봐. 이 내용은 어렵지 않다고. 내가 이제 수업할 때도 얘기했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아. 근데 이렇게 대입학으로 나오니까 헷갈리다는 거야. 근데
사실 여러분은 좀 맞춰줬으면 했어요. 사실 내가 방금 답을 다 알려줬거든요. 방금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언어에 비언어적 요소들이 끼치는 영향.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방금 말했잖아. 둘 간에 서로 뭔가 같이 상호작용한다 이 느낌이 아니라고. 비언어가 언어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비언어적인 게 끼치는 영향이야. 어디에다 영향을 끼쳐? 인간의 언어에, 인간의 말에 영향을 끼친다는 건 뭐야? 이건 verbal이잖아. verbal. 됐어요? 그러니까 non-verbal이 verbal에 끼치는 영향.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대입학으로 내면은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12강의 2번이나 그 이후 부분은 잠시만요. 12강 2번은 좀 건너뛰고 12강 3번을 좀 볼까요? 12강 3번. 12강 3번 한번 보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또 처음으로 어려워했던 그런 이제 내용이었는데 결국에는 감자가 주식이 못됐다라는 거죠. 그 이제 미래 시스템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감자가 주식이 못됐다 이 내용이었어요.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여기에서 좀 내기에 괜찮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법이나 어휘나 이런 쪽으로 내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출제 포인트로 써놓은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출제 포인트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만 이제 좀 추가로 제가 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스테이플이라는 게 이제 주요한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주요한 하면 보통 이제 이런 단어들 많이 쓰잖아요. 메이저라든가 아니면은 뭐 프라이머리 뭐 이런 단어들. 그래서 여기는 어휘 위주로 좀 봐줄게요. 어휘나 어법으로 내기가 괜찮은데 어법은 제가 다 설명을 써놨으니까 이거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고요. 이해 안 되면 물어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replicate는 이제 반복하다니까 뭐 사실 이제 repeat이죠? 이건 뭐 단어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반복하기엔 싸고 바꾸기에는 이제 좀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요 내용. 그러니까 사실 요 내용도 되게 중요하죠. 바꾸기에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감자가 이 미래 시스템을 깨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페이지로 갈게요. 마지막 페이지 3번의 마지막 페이지. 여기에서도 이제 이 아이언 핸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이언 핸드라는 게 엄격한 통제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엄격한 통제라는 걸 그냥 그대로 쓸 수도 있겠죠. 엄격한은 뭐 strict 쓰면 되겠고 통제는 이제 뭐 restriction 아이고 쓸게요. 뭐 이런 단어로 써도 되겠고 뭐 아니면은 그냥 limit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yearn for는 제가 지난번에 알려줬었죠? longed for 이거 갈망하다. 네, 뭐 요 정도?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destroy도 여기 있는 거 뭐 그것을 깨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파괴하지 못했다는 거는 그 시스템을 뭐 제거하다로 써도 되고요. 사실 이 destroy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파괴한다라는 거는 제거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get rid of 뭐 이런 단어를 써도 되겠고 아니면 뭐 remove를 써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eliminate 뭐 이런 단어 써도 되고 이게 다 제거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제거하다 시리즈를 써도 되고 그것을 제거하지 못했다. 뭐 시스템을 없애지 못했다. 또는 그 시스템을 깨지 못했다. 뭐 break 단어 써도 되고 사실 쓸 수 있는 게 되게 무궁무진하죠. 얘는요. 됐죠? 그래서 어휘 정도만 뭐 보고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뭐 12강 4번이나 뭐 이런 거는 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 위주로 제가 봐주도록 하고 6번은 아까 했고 5번 같은 경우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기출 포인트를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어차피 우리가 아직 시험 기간 많이 남았으니까
기출 포인트나 이런 거는 어차피 변형 문제로 또 제가 나눠 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이 또 학습하고 저한테 좀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쌤이 이제 쉬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좀 쉬셔도 되고요. 쉬는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께 지난 시간에 좀 질문할 거리들을 좀 잘 준비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좀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할게요.